3월 17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3월 16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16일 응해안성 보건부가 56,827건을, 타잉화성 보건부가 315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이 중 지역사회 내 감염이 12만 1,201건으로 전일 대비 5,084건 증가했습니다. 호치민시 여교사 아이 안고 학생들 대면 수업. 아이가 아침부터 엄마 따라 학교에 갔는데 오후에 피곤해지자 혼자 노는 걸 거부하고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졸랐습니다. 호치민시 빈탄 군탄다 중학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지리교사인 테티케이시지는 5살 유치원생 큰 아이와 28개월인 작은 아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웃에게 맡기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당일은 이웃이 바빴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어쩔 수 없어 데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아이가 혼자 잘 놀았지만 오후가 되자 졸려서 안아달라 징징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봐주려 했지만 아이가 아무도 따르지 않아 선생님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학생들은 신선한 광경에 흥미로워했으나 선생님은 공부에 집중해 줄 것을 부탁했고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해당 중학교 교장은 그녀를 대체할 교사가 없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면 수업 학생들을 위해 힘든 결정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교사 인력 부족을 떠올릴 수도 있고 유도물이란 이런 것인가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선생님 팔 힘이 장난 아니시구나란 생각부터 드네요.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연구.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WHO의 권고와 해외 경험을 연구 및 참고합니다. 3월 16일 정부 청사가 판민친 총리의 상기 결론을 발표하고 각 부서에 필요하면 5차 접종도 과학에 근거하여 연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며칠 전 발표에서 아직 4차 접종용 백신을 구매할 자금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 걸 보면 아직은 생각만 하는 단계일 겁니다. 현재 백신 4차 접종은 이스라엘과 칠레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 진행했으며 미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는 데이터 수집 중입니다. 베댓 1위는 2차면 충분하다와 2위는 치료제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라로 호응이 났네요. 과학적인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의 접종에 대한 피로감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백신을 여러 차례 맞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자칭 의료 전문가들이 SNS상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사백신은 생백신보다 안전하지만 면역 반응이 약해서 다회차 접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염 백신, 파상풍,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휘발유 적게 먹는 차들. 차량 등록국에 따르면 마츠다이,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스즈키 에르티가, 현대 투싼 등의 연료 소모가 각 사이즈별로 가장 낮습니다. 기사 자체는 평이한 가성비 차량 소개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경차는 토요타 위고가 100km당 5.31리터로 최고라고 하는데 2018년 기아 모닝, 현대 i10이 경차 분야를 꽉 잡을 때 출시했다. 인도네시아 수입 모델로 최저 판매량을 기록했다. 와 같이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소개를 하네요. 스즈키 에르티가도 100km당 5.95리터로 소형차 분야 최저가지만 베트남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아 판매량이 낮다라고 소개합니다. 현대 소렌토도 2020년 9월부터 열풍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형제인 산타페에 양보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반대 방향 차 조우, 피해야 하나 멈춰야 하나. 3월 15일에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여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한국이면 위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등을 하는 것은 불가항력에 들어가서 이로 인한 사고는 과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판단은 관할 당국이 하지만 상대가 위반했다고 운전자가 반대 차선에 진입하여 피하면 역시 위반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댓글들은 정주행 하던 차량이 자연법칙대로 고의로 법을 어기고 양보한 것이다라며 옹호합니다. 그게 순리겠지요. 고유가로 승객 기피하고 경량 배송 우선시하는 공유호출 오토바이 기사들. 많은 공유호출 오토바이 기사들은 고유가로 승객을 태우거나 중량물 배송 주문을 적극적으로 피하도록 서로 조언합니다. 운전기사들이 모이는 페이스북 그룹 등에서 첫째, 중량물 배송 안 하고 둘째, 승객 태우지 말고 무거울수록 기름을 많이 먹어. 리터당 약 3만 동이고 50km 정도 가면 킬로미터당 600동인데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없다란 글에 많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입의 감소로 많은 기사가 앱 사용 포기를 고려하자 배달 주문에도 영향이 생겨 앱에서도 주문 결합으로 한 번에 3개의 주문을 동시 배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랩, 고잭, 배민 등은 고유가 대책으로 요금을 약 5% 인상해야 했습니다. 비는 3월 17일부터 호치민, 빈지역 및 동라이성에서 10%까지 할인을 줄여 운전기사를 지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쇼피푸드는 계산서에 최대 99% 반환, PV오일 매장에서 전자결제 시 최대 1만 동 할인 등이 지원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다음 조정기, 휘발유값 하락하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맞아 많은 기업이 다음 조정 기간에 국내 휘발유가 하락을 예상합니다. 3월 15일 21시 서부 브렌트유는 배럴당 98.51달러로 7.8% 하락으로 3월 중 최저가입니다. 베트남은 22년 초부터 휘발유 가격이 25에서 40% 올랐으며 11일에 약 1리터당 3,000동 상승하여 약 29,820동으로 3만 동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유가 조정 시기는 3월 21일로 유가 지속 하락 시에는 리터당 1,500동 하락하겠지만 만약 국제 유가가 반등할 경우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방 지시 후 하노이 밤거리에 몰려든 손님들. 21시 이후 영업이 허용되자 하노이 젊은이들이 밤거리로 몰려옵니다. 많은 거리가 붐비고 가게들은 제한 없이 손님을 받습니다. 하노이 따히엔 맥주거리에서 공연하는 마술사로 밤에 가시면 꼭 만나게 될 겁니다. 현재 하노이는거의 모든 영업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클럽, 가라오케, 마사지, 바 등만 아직입니다. 하노이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 시범 제한. 하노이시 교통부는 12개월 동안 도심 6개 군에서 자전거 대여 모델을 시범 허용해 줄 것을 시 인민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3월 10일 하노이시 교통부의 제안은 이미 호치민시에서 유사 모델 시행 중인 찌남사의 제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 및 결제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30폰의 일반 자전거는 5,000동, 전동 자전거는 1만 동입니다. 종일 대여는 일반 6만 동, 전동은 12만 동입니다. 전자 결제 가능하며 월별, 분기별, 연별 정기권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 전동 자전거 500대와 일반 500대를 80개 지역에서 먼저 운영합니다. 바딘군은 낀마, 쩌니리에우, 의무엔 치타잉, 의무엔 타이호, 부이권 꽌타잉에 340대 배치 예정입니다. 떠이호구는 랑롱권 타잉리엔, 픽회 황화탐, 빅사이에 242대입니다. 동다구는 장보 하오남 황과호, 타이하, 랑의 100대입니다. 환기엠구는 하이바증 초능다우, 리트왕기의 리타이도, 딩띠엔 황의 280대이고 나머지 300대는 타잉송군과 하이바증군에 있습니다. 일단 호응은 상기 설문처럼 지지가 85%로 압도적입니다. 다만 베댓 1위는 환경 보호를 지지하지만 왠지 이 프로젝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몇 년 전 중국에도 같은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많았지만 현재 파산하고 대량의 쓰레기를 남겼다.
시민의식이 높아서 분실 도난이 안 생기길 바란다. 는 현실적인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기업은 디디 출신입니다. 부도 내고 재보증금 250위안도 안 돌려주네요. 2위는 임대료가 휘발유 2리터 분이라 너무 비싼데 오토바이만큼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협상 타결에 가까워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도 전쟁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